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12강, 바로 애국 계몽운동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프린트 23페이지에서 공부한 애국 계몽운동의 내용을 토대로 24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저랑 이번 시간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2번, 6번, 7번, 12번 총 4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국권 수호 운동의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었죠. 힘으로 싸우자고 했던 항일의병 운동, 실력을 기르자고 했던 애국계몽 운동. 이번에 그 애국계몽 운동에 대한 문제풀인데, 애국계몽 운동은 항일의병 운동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다만 이 애국계몽 운동도 결국에 쪼리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국채보상 운동, 그리고 그 신민회, 혹은 가끔 이제 보안회라든가 이제 대한자강회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이나 항일의병 운동이나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파트라서 여러분이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유형만 파악하시면은 거의 이제 뭐 거저먹는 파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담 가지지 말고 즐겁게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랍니다. 자, 봅시다. 가락지에 담긴 애국심. 전국적으로 금주, 술 마시지 말고, 금연, 담배 피지 말고, 가락지, 그 반지를 모아서 성금을 마련해서 뭐 하재요? 일본의 진 나라 빚을 갚으려고 한대요. 자,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경제적으로 예속됐고, 그 일본에게 진 빚을 국가가 갚지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갚아주자. 이게 무슨 운동이었죠? 제가 강조했던 국채보상운동이었죠.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치안유지법은 여러분들 1921년에 일본이 만든 법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완전 다른 시기야. 국채보상운동은 그 나라 망하기 직전에 1907년에 있었던 운동이잖아요. 구한말에 시기가 달라요. 형평사의 주도,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건데, 형평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백정들 있죠. 천민 백정들. 그 사람들이 신분제가 사라졌는데 왜 계속 우리를 차별하느냐. 우리도 평등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3번이 중요하죠.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어요. 이 대구에서 시작했던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는 한 언론사의 활약이었죠. 영국인 베델이 운영하던 대한매일신보 덕분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채보상운동을 뭐랑 구분하라 그랬죠? 물산장려운동이랑 구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어디서 어디? 평양에서 전국이잖아. 그러니까 평양에서 전국으로 확산된 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전국이에요. 영남만인소 완전 다른 얘기죠. 1880년도에 위정척수파가 했던 개화반대운동이 영남만인소운동이잖아. 정답은 3번이에요. 제가 국채보상운동이랑 물산장려운동 구분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6번 밑줄 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랍니다. 을사내각이 맺어지고 나서 안창호와 양기탁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는 교육과 산업을 통한 실력을 양성하려고 노력했다. 안창호, 양기탁이 만들고 교육과 산업의 실력 양성을 주장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뭐였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신민회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안창호, 양기탁, 교육과 산업. 하지만 좀 더 봅시다. 단순히 실력 양성 운동만 한 게 아니랍니다. 만주 삼원보에 신안민촌 신안강습부를 설립해서 독립전쟁을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했어요. 이게 바로 뭐? 신흥무관학교. 이게 신흥강습부가 신흥무관학교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애국계몽운동의 실력 양성과 항일의병 운동의 독립전쟁, 무장투쟁을 함께 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죠. 항일의병 운동, 애국계몽 운동을 함께 했던 신민회. 이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독립신문을 발행한 건 나중에 공부할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분화로도 운동도 나중에 공부할 건데 1930년도에 있었던 그 문맹퇴치 운동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 언론사랑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했던. 좌우합작 실현칙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것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나왔던 거야. 구미위원부 설치한 것도 임시정부고. 제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공부할 거라 그래요. 정답 5번입니다. 신민회가 만들었던 교육에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든 게 신민회가 만든 학교. 내가 기억하라 그랬죠? 뭐랑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민회가 만든 회사는 자기 회사 태극서관.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주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도 제가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다. 일본이 우리에게 황무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황무지를 개간할 권리를 달라. 여기에 대해 반대한 단체가 뭐였죠? 보완회였죠. 제가 애국개몽운동 이야기할 때 보완회 하면은 황무지 개간권 반대 꼭 연결하라 그랬어. 헌정연구회는 의회 설립과 입헌군주제, 을사늑약 반대,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기억하라 그랬죠. 보완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정답은 1번입니다. 기후각서, 이거 나중에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1909년에 일본이 나라 망하기 1년 전에 우리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뺏어간 거야. 아간파천, 이거 한참 전 얘기죠. 독립협회 그때 얘기니까. 배고인 사건의 이거 전개과정.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 방금 공부했던 신민회 있죠? 항일이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을 함께했던 신민회,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던 신민회. 그 신민회가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되죠. 헤이그 특사 사건. 이건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던 거죠. 이건 결과가 뭐야? 고종이 퇴위당한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운동,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두 번째 줄부터 봅시다. 국채 1,300만 원은 우리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다.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고 이걸 갚아야 나라가 산다. 못 갚으면 망한다. 이게 뭐였죠? 나라가 진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진 어마어마한 빚.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줄을 채웠고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 나라가 못 갚으니까 누가 갚자? 우리 국민이 갚아주자. 그래야만 우리가 일본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다.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고르라는 거야. 국채 보상 운동은 뭐랑 구분하라 그랬죠? 물산 장려 운동이랑 구분하라고 이야기했죠. 자, 진짜 그런지 봅시다. 평양에서 시작된 거. 이거 뭐죠? 이게 물산장려 운동이죠,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했니? 이건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진 거잖아. 평양에서 시작한 건 물산장려 운동이야. 내 살림 내 것으로, 이것도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물산장려 운동이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 그랬죠.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 다 물산장려 운동에서 나온 얘기야. 너희가 조선인이라면 조선 물건 좀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김광재, 서상돈 등의 재창으로 확산되었다.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기억하라 그랬죠.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하신 분. 근데 결국 가슴 아프게도 통감부의 방해랑 탄압, 양기탁이 돈을 횡령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실패했죠. 기흥리그는 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건 디귿리을입니다. 대구에서 전국, 대한매일신보, 서상돈, 국제보상운동 기성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IMF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라고 제가 개념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끝마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